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안이 국회에서 처리됩니다. 새누리당도 자유석 티켓을 끊고 탄핵 열차에 탑승했는데요. 이 열차를 강제로 세울 수 있는 힘이 박근혜 대통령에겐 없는 것 같습니다. 탄핵안 통과를 목전에 둔 박근혜 대통령의 속셈과 그리고 탄핵안 통과 이후의 상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어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 면담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심경을 밝혔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돼도 사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한마디로 나는 당당하다. 이런 메시지고요. 탄핵해도 물러나는 일은 결코 없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다고 보고요. 또 이제 4% 남은 마지막 지지자들에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워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9일날 이제 만약에 가결되면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뭐 서서 말을 하거나 네. 또 어떤 메시지를 간접적으로라도 전할 방법이 사실 없죠. 그래서 탄핵을 앞두고 자기의 마지막 뭐 최후 변론이랄까요? 최후 메시지를 이제 여당 지도부를 통해서 던진 거죠. 그런 뜻을 탄핵하라. 근데 나는 자진 사퇴는 안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탄핵으로 가는 걸 명확히 해준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전술적으로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좀 상당히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에서 똑같은 말을 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맥락이 전혀 달라지는 건데요. 이번에 했던 말을 지난 11월 말에 3차 담화 때 혹시 했다면 그때 나는 결백하다.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국민들한테 빌고 잘못했고 제가 4월에 물러날 테니까 6월에 대선을 치르십시오. 저는 새 총리를 뽑아주시면 바로 이선을 퇴하겠습니다. 이렇게 11월 29일 날 얘기를 했다면 아마 상황이 그렇게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 정해주면 뭐 내가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뭔가 좀 다시 한 정치 해보겠다. 네.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그 열기를 새누리당 의원들도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탄핵 쪽으로 돌아서고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의 어떤 계산에 의한 정치를 하는 한 계속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대통령이 이제 야당 얘기를 많이 했죠. 야당 비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 했는데 야당이 거절했다.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또 야당이 안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또 그러다가 당에서 4월 퇴진 얘기가 나오길래 나는 그거 수용하려고 난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굉장히 이제 국민들 공분살 만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그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그 심리적 수위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그처럼 그렇게 나는 잘못 없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다 하는 이런 발언을 했어도 이제 국민들이 별로 흥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담담하게 됐고 이제 탄핵으로 가면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대한 바가 있으셨군요. 예, 대통령이고 뭔가 마지막 조금이라도 어떤 명예감 같은 게 있을 줄 알았고요. 또 아버지한테 제왕학을 배운 사람이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익을 조금치라도 생각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대한민국 국익 안중에 없고요. 보수의 가치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본인의 살 길만을 추구하는 이런 좀 매우 추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유승민 의원이 잘 딱 명쾌하게 정리를 했어요. 어제 의원총회 도중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평가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여러 번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사과,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는 하긴 했었죠. 그런 언급을 했지만 핵심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데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인식이 변한 게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게 자기는 헌법을 위배한 적이 없다. 법률을 위배한 적이 없다. 지금 그 얘기 이제 다른 얘기 아닌 것이고요.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교란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3차 담화를 통해서 국회가 퇴진 일정을 정해주면 내가 물러나겠다.
거기에 이제 새누리당 비주류가 이제 약간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주말에 이제 촛불 집회가 있고 거기에 또 놀라서 이제 다시 돌아왔고 그러면서 새누리당 비주류에서는 퇴진 시점을 1월 정도로 하면 어떻게 좀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냐. 1월 퇴진설이 솔솔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내용으로 한 4차 담화를 할 것이다. 오늘 정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4차 담화를 포기를 하고 지금 어제 사실상 대독 담화를 선택을 한 거고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이제 본인 본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 왜 어떤 최후의 반격하더랄까요? 이걸 왜 쓰질 않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사실 내심 4월 퇴진을 이제 좀 생각한 지는 좀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대통령이 그동안에 잦은 이제 수를 둬왔으니까 교란책을 써왔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막판에 이제 뭔가 반전을 시도할 거다라는 이제 의심하에 그런 관측이 나왔던 거죠. 뭐 예를 들면 1월 말에 관둘게 또는 뭐 2월 말쯤에 관둘게 이 정도를 선언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분석들이 좀 정치권에서 나왔었는데 결국 안 한 거는 그 야당이 워낙에 확고하게 어떤 대통령 퇴진 일정을 가지고 뭐 1월이다, 2월이다, 뭐 3월이다 이렇게 협상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탄핵으로만 간다라고 워낙에 완강하게 정해 놓은 상태에서 뭐 그런 걸 던지는 게 이제 무망하다고 최종적으로 받겠죠. 예, 그래서 두 원내사령 당 대표와 원내사령탑을 불러서 대신 그냥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서 그냥 내 심정은 이렇다라고 전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치킨 게임의 강자다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치킨 게임이라는 건 이제 자동차를 양쪽에서 몰고 가운데를 향해서 달리다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죽을까봐 겁나서 핸들을 옆으로 꺾으면 지는 겁니다. 치킨이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모든 걸 다 걸고 하는 일종의 치킨 게임에 굉장히 능했고요. 여기 이제 녹아난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이상하게 그 아주 강한 사람하고 치킨 게임에서 계속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에 원포인트 개헌 네. 마찬가지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의 그 행정수도 백지화 네. 때도 이제 승부수를 던져서 승리하는 이게 여성 정치인이라는 강점도 있고 또 박정희의 딸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계속 정치적인 승리를 거두고 선거에서도 이제 연전연승을 하는 이런 정치인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운이 좀 다한 것 같다. 역시 이번 싸움의 상대는 노무현도 아니고 이명박도 아니고 국민이다. 또 박근혜 자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드디어 마지막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제 패배하는 국면으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민심이 물하고 비슷해서 배를 띄워줄 수도 있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어 엎는다. 이제 이런 비유를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데요. 지금 박근혜 선장이 몰고 있는 그 배 드디어 민심의 바다 폭풍에 의해서 뒤집히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 치킨 게임의 전선을 국회가 아니라 헌재로 뒤로 밀어서 배수진을 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잘 통할까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운이 좀 다했다. 요즘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주 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일주일 전 이 시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탄핵 표결이 그냥 일주일 정도 미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했고 새누리당 비주류 쪽에서는 좀 시간을 달라고 했고요. 뭐 이런저런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국민의당은 2일보다는 9일 표결을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촛불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잘 반영이 돼서 해피엔딩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탄핵 반대 세력은 너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욕을 먹은 겁니까? 글쎄요, 이제 촛불 민심이 즉시 탄핵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국회 내부 사정에 의해서 2일보다는 사실 9일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네, 그걸 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잘 알고 있는데요. 촛불 민심한테 비난이 쏟아지니까 그거를 국민의당 쪽으로 좀 떠넘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2일에 국회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탄핵 무기명 투표를 같이 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9일 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한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국민의당 그리고 박지원 그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람들의 깔린 인식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제3당, 네. 청와대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뭔가 항상 그 어떤 교묘하게 자기 수를 던지면서 이득을 취한다. 약간 그런 좀 그 얄미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제 대중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 또 추미애 대표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죠. 예, 네. 그런 또 그 문재인 대표의 지지층의 정서라는 것도 있고, 항상 그 어떤 의심과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 이런 거에 기반해서 좀 더 그 과한 반응들이 노출이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당 내에서도 국민의당 내에서도 박지원 원내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는 세력들이 좀 더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워낙 오랫동안 1인 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비판 목소리가 많이 있고요. 시기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놨으니까 이제 내려놨죠. 뭐 네. 욕도 좀 덜 먹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모레 탄핵안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항전하겠다, 끝까지 항전하겠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사퇴는 없다, 이제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안이 통과된다는 건 되게 확실해졌지만 탄핵안 통과 이후에 불확실성은 더 커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 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을 해야 되나요? 대선 레이스를 짜야 되는 건지 아니면 헌재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상당히 그걸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둘 다 해야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요. 또 대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에서 대선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렇다고 내놓고 대선 후보 경선을 한다든가 이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네.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정당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현재 야당과 야권의 정치인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질 것 같고요. 지금 뚜렷하게 대선의 어떤 유력 후보가 없는 여권 입장에서는 개헌 쪽으로 급격하게 아마 방향을 전환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좋겠다. 그게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물론 본인이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야당의 이런 내부 혼란 같은 걸 좀 줄여보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당 발로 추진될 개헌을 좀 차단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얘기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펄펄 뛰고 있고요. 현재 그 새누리당의 좀 우호적인 어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또 언론 쪽에서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그거 위헌적 발상이다. 당신 그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속셈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로 묶어놓고 그 사이에 개헌을 해서 좀 집권을 좀 다시 해보고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하지 않고 곧장 현행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새누리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싸움들이 탄핵소추 이후에 좀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탄핵 국면, 그러니까 12월 9일 탄핵 가결 가능성을 매우 높여놓기까지 이 국면 주도해온 건 정치권이 아니라 이제 국민이죠. 그래서 탄핵 가결 이후에도 촛불 민심의 향배가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어제 나는 끝까지 간다고 했기 때문에 민심은 됐다. 탄핵 당했으면 내려와라. 빠르게 내려와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야당도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듯이 당장 즉시 사임 이런 운동을 좀 벌일 가능성이 있죠.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야권의 다른 주자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자라고 나서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
즉시 퇴임을 좀 외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야권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과 맞물려서 가겠죠. 거기에서 어떤 그 민심을 얻고 지지도도 높이고 이런 과정을 좀 일정 기간 끌어갈 것으로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헌 논의는 야권에서, 그러니까 여권에서 관심 가진 김무성 전 대표나 또 이제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손학규 전 대표도 있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도 관심이 있죠. 그래서 개헌 논의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리고 1월 달이면 개헌 특위를 띄워서 뭐 논의하기로 여야가 이미 기존 합의가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얼마나 누가 더 강자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니까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개헌이 잘 안 될 겁니다. 네. 일단 국민들한테도 이제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 같고요. 촛불 집회 현장에 나가서 의견 청취를 한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내지 퇴진에 관심이 있지 개헌에 관심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종편에 출연하는 문재인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패널들의 주장은 이 촛불 민심이 바로 개헌 민심이다 이제 이렇게 네. 호도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보기엔 이제 그건 전혀 정확지 않은 것 같고요. 김무성 의원이 비문 그러니까 박근혜 빼고 문재인 빼고 나머지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3지대에서 이제 어떤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 개편을 해보자. 이제 이런 말을 이미 여러 차례 했죠.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친박은 잘못했으니까 뺀다고 쳐도 문재인과 그 지지 세력을 왜 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문재인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른바 김무성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진보 좌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빼고 뭔가 건전한 세력이 새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헌에 대해서 좀 호감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박지원 국민의당 전 비대위원장, 또 손학규 전 대표, 또 심지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문재인 대표하고 한 번씩 겨뤄서 정치적으로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규합하고 있는 아주 좀 기묘한 이런 모양새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개헌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세력 빼고 개헌을 포장으로 한 정계 개편을 하겠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동의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따라서 개헌이 실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 중에서 대선은 준비해야 하지만 경선까지는 좀 어려울 거다. 국민들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대선 경선, 후보 경선이 없이 대선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후보들의 담판에 의해서 정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혹시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퇴진을 해서 60일 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 뭐 그런 방식에 의해서 아마 후보 선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지금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거역하고 자기들끼리 뭐 경선을 하다가 판을 그르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사정이 전혀 다르죠. 여권은 개헌을 하자는 거고요. 이제 야권에서는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 좀 관심사가 이제 다른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당은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의 담판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건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국민의당하고 대선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은 아마 쉽지 않을 걸로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이게 향후 하여튼 대선 스케줄을 헌법재판소가 관리하게 된 셈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워낙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시하고 언제 내릴 건지 계속 지켜볼 텐데, 그래서 압박을 받으면 헌법재판소가 일정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대략의 어떤 그 방침은 좀 공지를 하는 네. 시점이 오지 않을까. 예, 예.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뭐 여유를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또 급히 경선을 그 기존에 하던 그 경선을 좀 더 압축적으로 빨리 진행은 하는 그런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탄핵이 안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죠. 정치적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친박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말 일심 동체로 뭐 부역자라고 해서 뭐 난리치지만 사실 부역자나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러면 탄핵안이 통과되면 새누리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재창당 수준으로까지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친박 세력들이 지금 새누리당 의원 중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마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 다시 탄핵 심판을 기각시키고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129명 중에 20명이 채 안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에 친박으로 분류했던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는 나는 사실은 친박은 아니었다. 이렇게 뒤늦게 커밍아웃을 하면서 비박 세력과 같이 개헌 국면에 동참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아무튼 새누리당발 뭔가 정계 개편 가능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내부로 놓고 보면 탄핵 가결 뒤에는 당연히 이제 친박 축출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그 이슈가 될 거고 그걸 해내는 과정이 곧 새누리당 해체 및 재건인 거죠. 보수 재건인데 뭐 10명을 솎아낸다, 20명을 솎아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이정현 대표 체제, 정진석 원내대표 체제가 뭐 시점을 두고 거의 이제 같이 물러나겠죠. 그럼 네. 비상대책위원회가 될 테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가 될 거냐. 아주 날카로운 칼을 휘두를 사람이 들어와야 될 거고 그 사람이 할 일은 친박 청산 작업일 텐데 자, 근데 이제 친박의 숫자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별로 적지는 않아요. 그 크게 잡아서 뭐 60, 70명 그러지만 실제로는 10명, 20명 뭐 요 안팎일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순순히 물러나고 뭐 정기 은퇴를 한다 할지 아니면 당을 알아서 탈당을 한다 할지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하는데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일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은 거꾸로 친박 빼고 그럼 우리 나가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새누리당은 간판은 내려가고 다른 당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도 탈당하에 있는 김용태 의원이나 남경필 지사처럼 이렇게 따라가서 그렇죠. 새 집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먼저 저쪽 시베리아에 가서 기판을 꽂고 있던 이렇게 있던 그쪽으로 일단 같이 함께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체질상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의 체질이 야당하고는 좀 많이 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데 나가는 거 그렇습니다. 무서워하죠. 이미 네. 10년 동안 추운 데 있어봤는데 배고프고 너무 추웠다. 그래서 이 당의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당의 간판을 달고 이런 방식으로 정계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겠죠. 누가 나가느냐, 누굴 쫓아내고, 내가 나가냐, 네가 나가냐, 거의 뭐 이런 싸움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국회는 거의 문을 닫아야겠죠? 예, 상당한 후폭풍이 물론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2월 9일 당일날 사람들이 여의도로 몰려들 것으로 이미 예상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회의원들한테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뭐 그런 시위가 여의도에서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부결시키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외계인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이제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요. 박근혜를 정리해야 새누리당, 어떤 보수정당이 새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부쩍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된다. 그럼 상황이 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아가면서 정기국회 이후에 임시국회에서 얼마든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워낙 중대하고 민심이 이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다음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은 발의돼서 통과될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30년 전 한겨레 신문 창간 광고가 이랬습니다. 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일도 한판 승부, 단 한 번의 단판 승부가 아닐 겁니다. 오는 12월 9일로 예정된 첫 번째 승부에 승리를 기원하면서 더 정치 25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다. 지금 그 얘기 이제 다름이 네. 아닌 것이고요.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교란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3차 담화를 통해서 국회가 퇴진 일정을 정해주면 내가 물러나겠다. 거기에 이제 새누리당 비주류가 이제 약간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주말에 이제 촛불 집회가 있고 거기에 또 놀라서 이제 다시 돌아왔고 그러면서 새누리당 비주류에서는 퇴진 시점을 1월 정도로 하면 어떻게 좀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냐. 1월 퇴진설이 솔솔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내용으로 한 4차 담화를 할 것이다. 오늘 정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4차 담화를 포기를 하고 지금 어제 사실상 대독 담화를 선택을 한 거고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이제 본인 본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 왜 어떤 최후의 반격하더랄까요? 이걸 왜 쓰질 않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사실 내심 4월 퇴진을 이제 좀 생각한 지는 좀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대통령이 그동안에 잦은 이제 수를 둬왔으니까 교란책을 써왔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막판에 이제 뭔가 반전을 시도할 거다라는 이제 의심하에 그런 관측이 나왔던 거죠. 뭐 예를 들면 1월 말에 관둘게 또는 뭐 2월 말쯤에 관둘게 이 정도를 선언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분석들이 좀 정치권에서 나왔었는데 결국 안 한 거는 그 야당이 워낙에 확고하게 어떤 대통령 퇴진 일정을 가지고 뭐 1월이다, 2월이다, 뭐 3월이다 이렇게 협상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탄핵으로만 간다라고 워낙에 완강하게 정해놓은 상황.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안이 국회에서 처리됩니다. 새누리당도 자유석 티켓을 끊고 탄핵 열차에 탑승했는데요. 이 열차를 강제로 세울 수 있는 힘이 박근혜 대통령에겐 없는 것 같습니다. 탄핵안 통과를 목전에 둔 박근혜 대통령의 속셈과 그리고 탄핵안 통과 이후의 상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어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 면담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심경을 밝혔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돼도 사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한마디로 나는 당당하다. 이런 메시지고요. 탄핵해도 물러나는 일은 결코 없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다고 보고요. 또 이제 4% 남은 마지막 지지자들에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워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9일날 이제 만약에 가결되면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뭐 서서 말을 하거나 네. 또 어떤 메시지를 간접적으로라도 전할 방법이 사실 없죠. 그래서 탄핵을 앞두고 자기의 마지막 뭐 최후 변론이랄까요? 최후 메시지를 이제 여당 지도부를 통해서 던진 거죠. 그런 뜻을 탄핵하라. 근데 나는 잦은 사퇴는 안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탄핵으로 가는 걸 명확히 해준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전술적으로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좀 상당히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에서 똑같은 말을 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맥락이 전혀 달라지는 건데요. 이번에 했던 말을 지난 11월 말에 3차 담화 때 혹시 했다면 그때 나는 결백하다.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국민들한테 빌고 잘못됐고 제가 4월에 물러날 테니까 6월에 대선을 치르십시오. 저는 새 총리를 뽑아주시면 바로 이선 후퇴하겠습니다. 이렇게 11월 29일 날 얘기를 했다면 아마 상황이 그렇게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 정해주면 뭐 내가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뭔가 좀 다시 한정치 해보겠다. 네.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그 열기를 새누리당 의원들도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탄핵 쪽으로 돌아서고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의 어떤 계산에 의한 정치를 하는 한 계속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대통령이 이제 야당 얘기를 많이 했죠. 야당 비판. 야당, 내가 네.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뭐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걸 던지는 게 이제 무망하다고 최종적으로 받겠죠. 네. 그래서 두 당 대표와 원내사령탑을 불러서 대신 그냥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서 그냥 내 심정은 이렇다라고 전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본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치킨 게임의 강자다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치킨 게임이라는 건 이제 자동차를 양쪽에서 몰고 가운데를 향해서 달리다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죽을까봐 겁나서 핸들을 옆으로 꺾으면 지는 겁니다. 치킨이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모든 걸 다 걸고 하는 일종의 치킨 게임에 굉장히 능했고요. 여기 이제 녹아난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이상하게 그 아주 강한 사람하고 치킨 게임에서 계속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에 원포인트 개헌 네. 마찬가지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의 그 행정수도 백지화 네. 때도 이제 승부수를 던져서 승리하는 이게 여성 정치인이라는 강점도 있고 또 박정희의 딸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계속 정치적인 승리를 거두고 선거에서도 이제 연전연승을 하는 이런 정치인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운이 좀 다한 것 같다. 역시 이번 싸움의 상대는 노무현도 아니고 이명박도 아니고 국민이다. 또 박근혜 자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거절했다.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또 야당이 안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또 그러다가 당에서 4월 퇴진 얘기가 나오길래 나는 그거 수용하려고 난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굉장히 이제 국민들 공분살 만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그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그 심리적 수위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그처럼 그렇게 나는 잘못 없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다 하는 이런 발언을 했어도 이제 국민들이 별로 흥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담담하게 됐고 이제 탄핵으로 가면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직까지 기대한 바가 있으셨군요. 예, 대통령이고 뭔가 마지막 조금이라도 어떤 명예감 같은 게 있을지 알았고요. 또 아버지한테 제왕학을 배운 사람이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익을 조금치라도 생각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대한민국 국익 안중에 없고요. 보수의 가치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그 본인의 살 길만을 추구하는 이런 좀 매우 추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유승민 의원이 잘 딱 명쾌하게 정리를 했어요. 어제 의원총회 도중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평가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여러 번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뭐 사과,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는 하긴 했었죠. 그런 언급을 했지만 핵심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데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인식이 변한 게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뭐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게 자기는 헌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인식이 변한 게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뭐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게 자기는 헌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 지금 그 얘기 이제 다른 얘기 아닌 것이고요.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교란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3차 담화를 통해서 국회가 퇴진 일정을 정해주면 내가 물러나겠다. 거기에 이제 새누리당 비주류가 이제 약간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주말에 이제 촛불 집회가 있고 거기에 또 놀라서 이제 다시 돌아왔고 그러면서 새누리당 비주류에서는 퇴진 시점을 1월 정도로 하면 어떻게 좀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냐. 1월 퇴진설이 솔솔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내용으로 한 4차 담화를 할 것이다. 오늘 정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4차 담화를 포기를 하고 지금 어제 사실상 대독 담화를 선택을 한 거고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이제 본인 본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 왜 어떤 최후의 반격하더랄까요? 이걸 왜 쓰질 않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사실 내심 4월 퇴진을 이제 좀 생각한 지는 좀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대통령이 그동안에 잦은 이제 수를 둬왔으니까 교란책을 써왔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막판에 이제 뭔가 반전을 시도할 거다라는 이제 의심하에 그런 관측이 나왔던 거죠. 뭐 예를 들면 1월 말에 관둘게 또는 뭐 2월 말쯤에 관둘게 이 정도를 선언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분석들이 좀 정치권에서 나왔었는데 결국 안 한 거는 그 야당이 워낙에 확고하게 어떤 대통령 퇴진 일정을 가지고 뭐 1월이다, 2월이다, 뭐 3월이다 이렇게 협상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탄핵으로만 간다라고 워낙에 완강하게 정해 놓은 상태에서 뭐 그런 걸 던지는 게 이제 무망하다고 최종적으로 봤겠죠. 네, 그래서 두 당 대표와 원내사령탑을 불러서 대신 그냥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서 그냥 내 심정은 이렇다라고 전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본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치킨 게임의 강자다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치킨 게임이라는 건 이제 자동차를 양쪽에서 몰고 가운데를 향해서 달리다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죽을까봐 겁나서 핸들을 옆으로 꺾으면 지는 겁니다. 치킨이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모든 걸 다 걸고 하는 일종의 치킨 게임에 굉장히 능했고요. 여기 이제 녹아난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이상하게 그 아주 강한 사람하고 치킨 게임에서 계속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에 원포인트 개헌 네. 마찬가지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의 그 행정수도 백지화 네, 네. 때도 이제 승부수를 던져서 승리하는 이게 여성 정치인이라는 강점도 있고 또 박정희의 딸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계속 정치적인 승리를 거두고 선거에서도 이제 연전연승을 하는 이런 정치인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운이 좀 다한 것 같다. 역시 이번 싸움의 상대는 노무현도 아니고 이명박도 아니고 국민이다. 또 박근혜 자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드디어 마지막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제 패배하는 국면으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민심이 물하고 비슷해서 배를 띄워줄 수도 있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어 엎는다. 이제 이런 비유를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데요. 지금 박근혜 선장이 몰고 있는 그 배 드디어 민심의 바다 폭풍에 의해서 뒤집히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 치킨 게임의 전선을 국회가 아니라 헌재로 뒤로 밀어서 배수진을 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잘 통할까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운이 좀 다했다. 요즘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주 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일주일 전 이 시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탄핵 표결이 그냥 일주일 정도 미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했고, 새누리당 비주류 쪽에서는 좀 시간을 달라고 했고요. 뭐 이런저런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국민의당은 2일보다는 9일 표결을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새 총리를 뽑아주시면 바로 이선을 퇴하겠습니다. 이렇게 11월 29일 날 얘기를 했다면 아마 상황이 그렇게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 정해주면 뭐 내가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뭔가 좀 다시 한 정치 해보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그 열기를 새누리당 의원들도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탄핵 쪽으로 돌아서고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의 어떤 그 계산에 의한 정치를 하는 한 계속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대통령이 이제 그 야당 얘기를 많이 했죠. 야당 비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뭐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 했는데 야당이 거절했다.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또 야당이 안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또 그러다가 당에서 4월 퇴진 얘기가 나오길래 나는 그거 수용하려고 난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굉장히 이제 국민들 공분살 만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그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그 심리적 수위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그처럼 그렇게 나는 잘못 없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다 하는 이런 발언을 했어도 이제 국민들이 별로 흥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담담하게 됐고 이제 탄핵으로 가면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직도 기대한 바가 있으셨군요. 예, 대통령이고 뭔가 마지막 조금이라도 어떤 명예감 같은 게 있을 줄 알았고요. 또 아버지한테 제왕학을 배운 사람이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익을 조금치라도 생각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대한민국 국익 안중에 없고요. 보수의 가치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그 본인의 살 길만을 추구하는 이런 좀 매우 추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유승민 의원이 잘 딱 명쾌하게 정리를 했어요. 어제 의원총회 도중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평가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여러 번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뭐 사과,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는 하긴 했었죠. 그런 언급을 했지만 핵심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데 대한 잘못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안이 국회에서 처리됩니다. 새누리당도 자유석 티켓을 끊고 탄핵 열차에 탑승했는데요. 이 열차를 강제로 세울 수 있는 힘이 박근혜 대통령에겐 없는 것 같습니다. 탄핵안 통과를 목전에 둔 박근혜 대통령의 속셈과 그리고 탄핵안 통과 이후의 상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어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 면담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심경을 밝혔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돼도 사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한마디로 나는 당당하다. 이런 메시지고요. 탄핵해도 물러나는 일은 결코 없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다고 보고요. 또 이제 4% 남은 마지막 지지자들에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워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9일날 이제 만약에 가결되면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뭐 서서 말을 하거나 네. 또 어떤 메시지를 간접적으로라도 전할 방법이 사실 없죠. 그래서 탄핵을 앞두고 자기의 마지막 뭐 최후 변론이랄까요? 최후 메시지를 이제 여당 지도부를 통해서 던진 거죠. 그런 뜻을 탄핵하라. 근데 나는 자진 사퇴는 안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예, 탄핵으로 가는 걸 명확히 해준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 뭐라고 그럴까요? 전술적으로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좀 상당히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에서 똑같은 말을 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맥락이 전혀 달라지는 건데요. 이번에 했던 말을 지난 11월 말에 3차 담화 때 혹시 했다면 그때 나는 결백하다.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국민들한테 빌고 잘못했고 제가 4월에 물러날 테니까 6월에 대선을 치르십시오. 보면 촛불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잘 반영이 돼서 해피엔딩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탄핵 반대 세력은 너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욕을 먹은 겁니까? 글쎄요, 이제 촛불 민심이 즉시 탄핵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국회 내부 사정에 의해서 2일보다는 사실 9일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그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잘 알고 있는데요. 촛불 민심한테 비난이 쏟아지니까 그거를 국민의당 쪽으로 좀 떠넘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2일에 국회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탄핵 무기명 투표를 같이 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9일 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한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국민의당 그리고 박지원 그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람들의 깔린 인식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제3당 청와대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뭔가 항상 어떤 교묘하게 자기 수를 던지면서 이득을 취한다. 약간 그런 좀 그 얄미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제 대중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 또 추미애 대표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죠. 예, 그런 또 그 문재인 대표의 지지층에 정설하는 것도 있고 항상 그 어떤 의심과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 이런 거에 기반해서 좀 더 그 과한 반응들이 노출이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당 내에서도 국민의당 내에서도 박지원 원내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는 세력들이 좀 더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워낙 오랫동안 1인 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비판 목소리가 많이 시기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놨으니까 이제 뭐 욕도 좀 덜 먹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 탄핵안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